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박밭에 와봤습니다.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텃밭 가꾸기 수준에서 수박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박 같은 경우에는 복수박이라고 해서 애플수박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품종 중에 하나고요. 접붙이지 않은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보이네요.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작은 것들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방임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수박 순지르기는 그 아들순을 가지고선 키워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들순 두 개를 가지고선 17마디에서 19마디에 나오는 수박을 이제 크게 키우는 그런 방식이지만 저희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번 밭에 와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보통 주말에 한 번밖에 와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들순에서 17마디, 19마디에 나오는 그 수박을 키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한번 전문 농가처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결국에는 실패했거든요. 이제 노지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열과 현상으로 인해서 떡해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들순 두 개를 받는 작업을 실패하였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방임해서 키울 계획이고 크게 키우기보다는 여러 개의 작은 수박을 많이 한번 수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적을 작년에는 큰 수박 수확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마치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크게 한번 키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고 작은 수박을 많이 한번 그리고 맛있게 달게 키워볼 계획입니다. 일단 그 수박 텃밭 가꾸기 수준에서 그 수박 가지치는 작업 순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들순 두 개만 가지고선 키워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17에서 19번째 나는 그 수박을 크게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텃밭 가꾸기라고 한다면 저처럼 그냥 방임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순지르기라든지 아니면 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혀 없이 키우다 보니까 좀 작긴 하지만 자꾸 어떻게 보면 수정이 좀 잘못돼 가지고 약간 못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복수박이 아니라 망고 수박이라고 해서 안이 지금 노란 그런 수박이거든요. 지금 크기가 되게 커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숙되게 되면 한 럭비공만하게 이렇게 커지거든요. 약간 길쭉하게 커지는 품종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재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텃밭에서 키우기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이 밭에는 지금 복수박과 그리고 망고수박 이 두 가지 품종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가지치기 작업이라든지 숨지르기 작업을 전혀 해주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근방이 다 그 수박 잎으로 다 가려지길 원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쪽이 지금 양파밭이었는데 양파밭을 이제 다 양파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 수박밭으로 지금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수박 줄기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게 지금 해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닐 멀칭을 해줬어요. 풀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비닐 멀칭 해줬는데 비닐 멀칭을 해주게 되면 이 수박 순들이 이 비닐에 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람에 날려가거든요. 수박들도 이렇게 수박 손들이 있는데 이 수박 손이 어떤 뭐 풀덤풀이 됐든 아니면 어떤 것이 됐든 이렇게 잡고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비닐멀칭을 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에 이 순들이 이제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풀덤프를 지금 올려 주었고요. 이게 풀덤프를 올려주게 되면 이 손들이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감아줘 가지고 이 풀덤프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풀덤프도 날아갈 수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끈을 한번 띄워줘 가지고 바람이 날리지 않게 해줬습니다. 풀덤프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집인데요. 이 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아주면 딱 봐도 이제 모양도 예쁘고 그리고 집이 바람에 날아갈 일도 더 덜 하거든요. 물론 집으로 멀칭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끈으로 띄워주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 날려갈 일도 덜 할 뿐더러 더 이렇게
뽀송뽀송한 밭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풀덤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거친 상태예요. 수박에 상처를 입히다던가 줄기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 짚 같은 경우는 워낙 뽀송뽀송하고 하기 때문에 이 짚을 활용해서 멀칭해 주신 것이 가장 좋지만, 이 짚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풀덤프를 좀 이용해 주었고, 그리고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끈으로 한번 띄워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열릴 텐데요. 이렇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게 지금 수박 받침대라고 해요. 수박 받침대를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이게 물컹해지거나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박 받침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온에 밑단이 수박 껍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박 받침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박 받침대를 해 줌으로써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 이제 물이 직접적으로 이제 표피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를 받침으로써 한 번 더 이렇게 수박밭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박 받침대를 대주시면 좋고요. 이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방임해서 키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요. 없는 것을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수박 받침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받침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도 일부는 받침대를 해주고 일부는 이렇게 그냥 방임해서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방임해서 키울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비닐이 아니라 이런 푹신푹신한 이제 멀칭 위에서라고 한다면 좀 걱정이 되지 않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검은색 비닐 멀칭 상단에 이렇게 수박이 열리게 되면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검은색이 이제 한여름에는 이제 워낙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수박이 겉이 좀 탈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받침대를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완겨거든요. 완겨를 밑에다 깔아주었어요. 워낙 이제 짚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완겨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도 이제 방지할 겸 이렇게 일부의 구간에다가 이렇게 완겨를 깔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흙에 닿거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검은색 비닐 멀칭에 닿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겨를 밑에 깔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습 효과도 있고 풀이 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수박 받침대를 해보기도 하고, 또 일부 구간에는 이렇게 완겨를 깔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고요. 순치기 작업을 안 하는 대신에 오히려 열려진 수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들이 지금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이제 뻗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자기 갈 길을 못 찾는 그런 순들이 있어요. 그런 순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주면 되는데, 유인해 주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많이 불면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했죠. 특히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수박에도 이제 손이 나오는데, 덩쿨이 나오는데 이 손들이 지금 다 타버렸거든요. 이 비닐멀칭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여름 이제 한 낮에는 잡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타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날아다닐 수 있고 고정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요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나무젓가락이에요. 나무젓가락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별건 없고요. 이렇게 나무젓가락이고요. 나무젓가락을 약간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바람이 날아갈 일 없고, 그리고 제가 유인하고자 하는 곳으로 이렇게 스스로 유인이 될 겁니다. 순따기 작업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좀 해줄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순따기 작업 해줄 생각은 아직 없고요. 의외로 지금 생각보다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수박들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많이 열렸죠. 생각보다 잘 열리고 있고, 그리고 작은 수박을 맛있게 키워보자로 지금 목적을 잡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 수박들이 잘 열려주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이제 물과 영양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니 저수조를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미니 저수조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줘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액비라든지 아니면 부엽토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주 일상적인 물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저수조를 이용해서 좀 해줄 거고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장마기 때문에 이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철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만개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비닐 멀칭을 해서 좀 두둑을 높인다던가 이런 작업도 미리 좀 선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텃밭 가꾸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지르기라든지 가지치기 작업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방임해가지고 키워주시고 작은 수박을 많이 키우는 방법, 말 그대로 이제 많이 알려주시는 순지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 농가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전수해 주시거든요. 이제 전문 농가에서는 작은 수박은 의미가 없어요. 작은 수박은 이제 돈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수박은 그냥 작은 수박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크게 비대하게 만들어서 제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순치기 작업 자체가 그 수박을 크게 키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뭐 물론 그걸 따라해서 한번 크게 키우는 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일 수 있지만 노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작년에 경험해 본 결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수박을 여러 개 수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제 조그맣게 열렸다가도 자기가 이제 손을 놓게 되면 이 수박이 또 죽거든요. 죽는 건 죽고 사는 것도 살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커지는 수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어느 정도 좀 약간 방임해 두게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좀 크니까요. 그렇게 놔두고 그 대신 이제 더 중요하게 텃밭 가꾸기 수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액비라든지 아니면 뭐 춥이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충분히 줘가지고 수박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두둑을 좀 높였다고 한다면 풀이 나지 않도록 멀칭을 해준다던가 비닐 멀칭 했을 경우에는 수박 손이 나와서 자꾸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풀덤프를 올려놓는다든가 가장 좋은 건 저 볏짚인데 볏짚이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볏짚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볏짚을 쭉 멀칭 대신에 쭉 깔아가지고 수박 손이 나와서 그 볏짚을 꽉 잡고선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풀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짚을 활용한 멀칭은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저처럼 풀덤프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고랑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완결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완결을 좀 깔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해 가지고 텃밭 가꾸기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박을 키워 주시면 되고요. 수박을 보통은 텃밭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밭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밭을 만들어주고 양파 수확한 다음에 줄기를 넘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처음부터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밭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밭 활용도 면에서 이제 좋지 않다는 게 수박은 실패 확률이 높은 데에 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적을 엄청 많이 차지해요. 지금 한 5주 정도 심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면적을 지금 소비하고 있고 작은 텃밭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면적도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밭 활용 실용도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농부 입장에서는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이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것이 더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수박만한 게 또 없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먹만했던 수박이 주먹 2개 크기 2배로 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면 조금 커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조그맣고 귀엽거든요. 열매가 열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귀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농부 입장에서는 또 약간의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텃밭 가꾸기 작은 텃밭에서는 수박을 키우지 말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초보 농부라고 한다면 이 수박 한번 꼭 키워보시길 바라고 오히려 덧붙인 큰 수박이 아니라 지금 저처럼 복수박이라든지 아니면 망고수박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품종의 수박을 키워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애플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배기간이 큰 수박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 농사꾼 입장에서는 또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품종 선택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릴 것이 많지만 오늘 이 정도 해드리고 수박이 커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다 못한 이야기들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